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신랑과 저는 성인이 되어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당당하게 쓸 내용은 아니지만 20살, 30살 한창 노는 거 좋아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신랑과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자꾸 본인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럼 나는 프로게이머다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며 지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말로 의사더군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임신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요. 임신을 한 것이 제 잘못은 아니지만 시댁에서는 잘 키워둔 의사 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저 그런 집에 장가를 보내려니 많이 탐탁지 않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예요. 저는 하는 일이 사무직 쪽이라 평범한 편에 속하는데 저희 신랑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유난히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던 신랑은 혼자 공부해서 의대도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도 아이도 있고 신랑도 절 좋아했으니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을 추진했었습니다. 이후 아이를 낳았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고 저는 아이를 낳고 지내다 보니 흔히들 말하는 경단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의사 와이프가 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 신랑은 그때 당시에 페이닥터라 급여가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은 퇴근길에 빵을 몇 가지 사서 시댁에 잠시 들렸어요. 너는 의사 와이프가 돼서는 품위 없이 빵이 뭐니?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벌어서는 대출구 갚기도 빠듯한데. 너만 안 나타났어도 우리 아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거다. 저도 그때 저희 신랑 안 만났으면 혹시 알아요? 판검사 신랑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지? 너는 어쩜 된 애가 한마디도 안 지니? 그러는 어머님도 지금 이게 몇 년째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요.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결혼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했습니다. 제가 애교라도 있게 먼저 다가갔으면 모르겠지만 몇 번 해봐도 여전하길래 저도 그 뒤로는 거의 대접을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무슨 날이나 오며 가며 자주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신랑은 몇 년 뒤 개인 병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에 시댁의 돈, 그리고 대출까지 함께해서 가까스로 돈을 마련해서 개원했고요. 작은 병원이라서 카운터에 간호조무사 같은 분 한 명이 있고 그분이 신랑의 일을 도맡아서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의 내조를 하기 위해 점심때면 몇 가지 밑반찬과 밥을 챙겨서 병원으로 갔었고요. 신랑은 그런 저의 호의를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다가 점차 제가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 와이프씩이나 돼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신랑 밥 챙겨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냥 직원이랑 시켜 먹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해.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는 그 병원으로 발걸음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맘카페를 보다가 저희 신랑이 일하는 병원이 친절하다는 글이 보여서 좋은 마음에 그 글을 읽어보는데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이고 의사도 그 와이프도 싹싹해서 자주 가야겠다는 글이었고 그 밑으로 부부가 금슬이 좋네 어떻네 하는 글이 쓰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도 안 하는 제가 그 여자였을 리는 당연히 없고요. 그때 애 딸린 미혼모라던 직원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마음에 딱해서 뽑자고 했던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제 친구를 시켜 병원을 둘러보게 했고 정말 친근하게 엉덩이도 툭툭 치면서 진료를 보는 신랑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친구의 말로는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한 것 같다고 해서 신랑에게 병원에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싫다고 하다가 방법용이라고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던 그 사람. 저는 그 CCTV를 휴대폰으로 보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 여자랑 서스럼 없이 휴게실 안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점심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일을 하던 그 모습이 왜 그리 웃기던지. 신랑은 바람을 피우면서 집에도 눈에 띄일 정도로 소홀해졌는데 마치 저에게 당장이라도 이혼을 요구할 것처럼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뭐 집에서 일을 하는 주제에 집이 더럽다느니 애 밥을 왜 이런 인스턴트를 먹이냐고 한다거나 저한테 마치 다른 남자가 있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길래 저는 제 휴대폰에 잠금 설정도 안 해두고 휴대폰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휴대폰도 좀 보자고 했더니 다급하게 태세 전화를 하는 멍청한 신랑놈. 매번 병원 CCTV 영상을 보고 있다 보니 월요일이 아무래도 손님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넌놈이랑 끝을 보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는 사람이 10명 남짓 있었고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신랑은 엄청 놀라면서도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 직원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제 뒤로 물러나서 호기심 가득하게 그 상황을 보고 있었고 저는 준비해간 소화기를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히 제 뒤에 있어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병원 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내가 당신 이러고 다니라고 그렇게 뒷바라지한 줄 알아? 뭐? 당신 전현이랑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애 엄마라는 여자가 이 일이나 잘할 것이지 왜 잘 살고 있는 남의 신랑을 꼬셔?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가서 뺨을 때리자 그 여자는 저한테 무릎을 꿇고는 울기 시작하더군요. 본인한테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저희 신랑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김에 신랑과 이혼해 줄 수는 없겠냐고 울며 비는 그 여자를 보고 있으니 헛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럼 우리 애는 어쩔까요? 아빠 없이 키우면 될까요?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사모님. 여기서 사모님 행세는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사모님이라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 사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보이죠? 사람 잘못 봤어요. 저 사람 딱 저 정도인 인간이야. 저는 뒤돌아 아무 상관도 없이 피해를 본 환자분들께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맘카페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구설수까지. 그 뒤로 저는 저희 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빼돌렸고요. 얼마 뒤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했어요. 가진 거 없다던데 그래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이 없다고 얼마 안 되는 돈까지 저는 다 받았고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신랑이 망해가는 걸 최대한 곁에서 보고 싶어서 몇 달이나 더 있다가 이혼을 했어요. 맘카페의 이력이 대단한 건지 정말 그날 이후 신랑의 병원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서도 저한테 다 같이 죽자는 거냐며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짖는 개에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반응하나요? 시어머님은 저한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거라는데 제가 소문낸 것도 아닌데 그 소송이 잘 될진 모르겠네요. 그 여자도 빈털터리가 된 의사신랑도 갖고 싶으면 재혼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돈밖에 모르는 그 집에서 시집살이를 잘 견딜지도 걱정이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신랑에게 시원하게 복수하고 이혼했고요. 얼마 전에 부동산에 들러보니 병원 자리에 임대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래서 조강지쳐버리고 잘 사는 꼴이 없다고 하나 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